안녕하세요. 오늘 커피 한 잔 마시러 클릭한 건 맞으시죠? 좋아요. 오늘 제가 커피를 사야 될지 아니면 구독자님이 커피를 살지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Let's dive in.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이런 문장을 보면 100% 능동태라고 배웠을 텐데요. 이제 학교를 벗어나면 학교에서 배운 문법하고 달라지는 경우가 꽤 있을 거예요. 이 상황도 마찬가지인데요. 문법은 딱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문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수동태, 즉 be 플러스 pp 형태이어야 하는데 여기서는 appointed 앞에 was가 빠진 것입니다. was가 빠져도 수동태다? 네, 여전히 수동태입니다. 이쯤 되면 뭔 소리여 하시면서 빨리 커피나 한 잔 사. 이렇게 막 말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셨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계속 한번 볼게요. 일단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그러면 왜 was를 빼도 수동태가 되며 was는 왜 뺐을까? 아, 네, 좋은 질문인데요. 바로 이 문장은 뉴스 헤드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 뉴스 제목은 headline style이라는 특별한 문법 규칙을 사용해요. 여기서는 불필요한 단어를 최대한 제거해서 짧고 강하게 만드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수동태에서 비동사 was were를 생략, 과거 사건도 현재형으로 씀, 관사 너도 종종 생략. 이런 식으로 간결하게 만드는 거죠. 따라서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면 이렇게 썼을 거예요. Mark Tanguy was appointed Quebec Liberal Party interim leader. 마크 탕게이가 퀘벡 자유당의 임시 대표로 임명됐다. 이 문장이 뉴스 제목에서는 Mark Tanguy appointed Quebec Liberal Party interim leader. 이렇게 was를 생략한 형태가 표준이에요. 이것은 실제 뉴스 제목으로 쓰인 것을 가져온 것이에요. 그러면 수동태인지 능동태인지 헷갈리잖아.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네,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뉴스 헤드라인에서는 이 규칙이 문법처럼 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원어민들은 이 패턴을 너무 많이 봐서 능동태로 오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뉴스 제목에서 사람 이름 플러스 과거 분사는 거의 100% 수동의 의미예요. 예를 들면 Trump elected president, CEO fired after scandal, two officers arrested in corruption probe. 이런 구조는 원어민한테 너무 익숙해서 능동태로 해석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어요. 이 문장에서 보면 트럼프가 대통령을 뽑은 것이 아니고 대통령으로 뽑힌 것이죠. CEO는 해고된 것이고 두 경찰관이 부패 수사에서 체포된 것이에요. 보통은 경찰이 체포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뉴스 제목에서 보면 수동태로 되어 체포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또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아니 그래도 여전히 헷갈릴 수 있는데 굳이 was를 뺄 필요가 있을까? 일반 문장에서는 절대 빼면 안 되지만 뉴스 제목에서는 빼는 것이 규칙이에요. 즉, 빼는 것이 자연스럽고 표준적이다. 넣으면 문법적으로 맞지만 제목으로는 덜 자연스럽다. 예를 들어, Mark Tanguy was appointed Quebec Liberal Party interim leader. 문법적으로는 맞지만 제목으로는 너무 길고 덜 뉴스 같고 Mark Tanguy appointed Quebec Liberal Party interim leader. 이것은 완벽한 뉴스 헤드라인 스타일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원어민은 다음 두 가지를 자동으로 인식해요. 먼저 헤드라인 스타일에서 비생략이 기본이고 두 번째, 사람 이름 플러스 과거 분사는 수동의 의미가 된다. 그래서 능동태로 읽을 여지가 거의 없어지는 거죠. 위 예문에서 그러면 실제로 마크 탱구이가 누군가를 임명했다면 어떻게 써야 하나?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 능동의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동사 원형 또는 현재형을 사용해요. 따라서 다음과 같은 문장이 가능해지는 거죠. 마크가 누군가를 임명하는 주체일 때 Mark Tanguy appoints new party spokesperson. 마크 탄게이가 새로운 당 대변인을 임명했다. Mark Tanguy appoints interim leader for Quebec Liberal Party. 마크 탄게이가 퀘벡 자유당의 임시 대표를 임명했다. Tanguy appoints new leadership team. 탄게이가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했다. 직역하면 새 지도부를 임명했다도 가능하지만 한국어 방식으로는 지도부를 구성했다가 더 자연스럽게 들리죠.
여기서는 appoints가 들어가야 능동 의미가 명확해져요. 여기서 간단히 정리해보면 사람 이름 플러스 과거 분사는 수동, 비동사가 생략된 형태, 단 능동 의미를 표현하려면 동사 원형, 현재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헤드라인 스타일은 앞서 본 것처럼 일반 문법과 다르다면 미래를 나타낼 때는 will을 쓰는가? 네, 질문이 많으신데요. 아주 예리하십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과거 사건, 현재형으로 씀, 수동태, 비생략, 능동태, 현재형 유지. 그렇다면 미래 사건은 will을 쓰나?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헤드라인에서 미래 사건을 will로 거의 쓰지 않아요. 대신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해요. 1번, 미래 사건, 단순 현재형으로 표현한다. 영어 헤드라인에서 미래 사건도 현재형으로 씁니다. Prime Minister meets Biden tomorrow. 내일 만날 예정이지만 현재형 사용. Apple unveils new iPhone next week. 다음 주 발표 예정. City opens new subway line in March. 3월에 개통 예정. 즉, 미래 사건도 현재형이 기본이에요. 대신 tomorrow, next week 등과 같이 미래를 가리키는 말을 추가해서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는 to 플러스 동사원형 구조를 사용하는 것인데요. 뭐뭐 할 예정이다 라는 의미로 가장 흔하게 쓰이는 미래 표현이에요. Mark Tanguy to announce new policy. 곧 발표할 예정. Government to raise taxes next year. 내년에 인상 예정. Company to hire 500 workers. 채용 예정. 이 구조는 헤드라인에서 미래를 나타내는 거의 공식 같은 표현이에요. 그럼 will은 안 쓰나? 내 헤드라인 원칙을 보면 짧게, 빠르게, 강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will은 넣으면 제목이 길어지고 시각적으로도 덜 임팩트가 있어요. 그래서 헤드라인에서는 거의 사라집니다. 자, 그러면 비슷한 유형의 헤드라인을 보면서 이해를 더 넓혀볼게요. 현재로 썼지만 과거 의미인 경우 U.S. seizes oil tanker off Venezuelan coast. 이미 발생한 사건을 현재형으로 표현. 미국이 베네수엘라 해안 근처에서 유조선을 납포했다. 과거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근데 납포라. 그 유조선을 가지겠다고 말했다는데 과연 납포인가 빼앗은 건가라는 의문은 듭니다. 여튼 또 Suspect found dead home. Suspect was found dead at home. 용의자가 집에서 죽은 사람을 발견한 것이 아니고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 여기서 퀴즈 하나 나갑니다. Mayor arrested corruption charges. 시장이 체포한 것일까요? 체포된 것일까요? 네, 잘 맞추셨습니다. 네, 이 문장은 의미상으로도 시장이 부패 혐의를 체포할 수 없으니 부패 혐의로 체포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영어 뉴스 헤드라인에서 사람 이름이나 직책 플러스 과거 분사가 있다면 이것은 거의 수동으로 해석합니다. 다음 패턴은 뉴스 헤드라인에서 너무 흔하죠. President elected, CEO fired, actor arrested, minister appointed, leader chosen, coach suspended. 즉, minister appointed party leader는 원어민에게는 minister was appointed party leader로만 읽혀요. 자, 이제 커피는 누가 사야 할까요? 뭐 요즘 커피값 너무 올랐으니 그냥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시면 커피 향만이라도 즐기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